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KTX 천안아산역 서편 교통광장 정비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5월 정비공사가 마무리되면 아산시가 관리 대행을 맡게 됩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올해를 무엇보다 교육 회복에 집중했던 한 해였다고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한층 강화된 교육자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천안에서는 삼거리 공원 재개발 사업이 착공하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천안 지역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남 유치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유치기원 이벤트와 SNS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이 29일부터 기존 오후 4시 30분에서 밤 9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시청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이 29일부터 기존 오후 4시 30분에서 밤 9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세종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검사자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 야외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야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정리와 근로자 휴식 시간으로 잠시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조치원에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4시 30분까지만 운영됩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남 유치 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15개 시군, 체육회, 그리고 도내대학 등 모두 2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유치기원 이벤트와 SNS 홍보 활동을 통해 대회 유치를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회 개최지 선정은 내년 1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의 우선 협상도시 선정과 현지 실사를 통해 2023년 1월에 결정됩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KTX 천안아산역 서편 교통광장 정비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5월 정비공사가 마무리되면 아산시가 관리 대행을 맡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관문인 KTX 천안아산역 서편 교통광장입니다. 깨진 바닥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장난 시계탑과 관리가 어려운 분수대는 철거될 예정이며 빛바랜 장영실 동상 등 시설물도 정비됩니다. 공사는 개발 사업을 맡았던 LH가 진행하게 되며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비 공사 준공 이후 관리는 아산시가 맡기로 했습니다. 시는 아산시 소유의 재산은 아니지만 이용 시민 대부분이 아산 시민인 만큼 편의를 고려해 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광장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단과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물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공원 녹지과, 도로과 등 관리부서 지정을 마쳤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포함되는 만큼 건립 가능성을 염두해 추가적인 시설 설치보다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편 KTX 천안아산역 서편 교통광장은 토지 문제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서 10년 가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올 한해 41개 기업 1조 2,491억 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1개 기업 6천억 원 규모의 유치 실적을 거둔 지난해보다도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실적입니다. 아산시는 14개 산업단지 조성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의 성과와 함께 서해선 복선 전철과 천안아산 당진 고속도로 신설 등에 따른 교통 이점이 더해져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50만 자족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획경제국 산하에 산업입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 개발팀과 조성팀, 관리팀 등 모두 4개 팀으로 구성돼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복지문화국 명칭을 복지문화체육국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는 한편 수도사업소 산하에 수도행정과를 신설하는 등
모두 3개 과를 신설했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교육 회복에 집중했던 한 해였다고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에 첫 발을 떼는 등 한층 강화된 교육 자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올 한 해 세종교육의 성과와 내년도 주요 정책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규진 교육감은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장기간에 걸쳐 가져온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힘쓴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올해 새 학년도 새 학기부터 세종 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전체 등교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한 해 눈에 띄는 성과로 캠퍼스 고등학교의 정부 설립 승인과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완료를 비롯해 아름중학교 제2 캠퍼스 착공, 안전체험교육원 개원 등을 꼽았습니다. 내년도 세종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스마트시티 학교 모델 개발 등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에 주춧돌을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 지역 초등학교 1학년 314학급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고요. 필요한 53개 추가 학급을 이번 겨울방학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엔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보통합과 같은 특별과 자치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며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부 종합 청렴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전체 등교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많은 학생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만 12세에서 17세까지의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으로 행복도시에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 단계부터 감염병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특화 설계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중이 모이는 공간을 밀집, 밀접, 밀폐라는 산밀 요소로부터 벗어나는 건축 설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청은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 설계에 이번 특화 설계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든지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청 누리집에 해당 지침서를 게시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에 대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 결과 지역업체의 관급 계약 수주액이 전년 대비 271억 원 늘어난 1,229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지역업체의 계약 체결률은 전년 대비 9.3%포인트 높아진 68.8%를 기록했습니다. 계약 유형별로 보면 공사는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95.3%, 용역은 8.3%포인트 상승한 54.5%, 물품은 5.7%포인트 상승한 41.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세종시에 이어 천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난 8월에 발생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입니다. 이 불로 주차장에 있던 외제차 등 차량 670여 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전체 차량 손해액만 4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화재의 원인이었던 출장세차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 원으로 피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장세차 업체 임직원과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 등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천안시청 간부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에 지인 10여 명과 배달 음식과 술을 마신 건데요. 시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SK 브로드밴드 단독 보도로 알려졌고 결국 해당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의회와 마찰을 빚었던 삼거리공원 재개발 사업도 마침내 얼마 전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당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바닥 분수와 미디어홀은 제외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예정대로 조성되는데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엔 심야버스가 개통했습니다. 심야버스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버스터미널과 역에서 버스가 끊겨 택시를 타야 했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적어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도심 순환 급행버스는 번영로와 남부대로, 충절로 등을 순환하며 정차하는 정거장 수를 3분의 1가량 줄여 소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사법 처리 결과도 관심사였습니다. 먼저 올봄 전국을 강타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천안에서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과 황천순 천안시의 의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전 국회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연말 특별 사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출마가 제한됐던 국민의힘 박찬후 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겁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 제1차관에서 사직하고 첫 출사표가 천안시장 선거였던 만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내년부터 천안사랑카드의 10% 캐시백 지급 한도를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크게 줄었고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도 올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30만 원 사용 시엔 10%,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1%의 캐시백이 적용돼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3만 7천 원입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이 올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 평가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관리 역량과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합니다. 태조산 수련관은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내년 봄철에 주로 활동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41명과 산불감시원 120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건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중 체력 검정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내년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취약지 등에 대한 감시 활동과 함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충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고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히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재도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올해를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수건사업 해결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힘껏 도약하는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며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충남형 배달앱 도입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서해선 경부선 KTX 직결과 보령 해저터널 개통 등 교통과 물류망 확충 또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감대 형성 등 도민 수건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충남은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과 교통망 확충, 수건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선 측이 충남의 중장기 과제 추진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복지 충남을 위해 더 행복한 주택 꿈빛의 분양과 표준 보육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국내 711개사에서 5조 3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충남 혁신도시 완성과 서산 민항 건설 등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수건 사업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위기와 계기가 상존하는 2022년에 충남은 도정의 전열을 재정비하여 대한민국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의 흐름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어 양 지사는 민선 7기에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재도전을 시사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아산시 복합스포츠센터가 재개장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에는 방역패스 접종 증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센터 주차장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운영 중인 만큼 주차는 종합운동장 4번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천안 나사렛대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주변 맛집과 편의시설이 안내돼 있는데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쌍용이동 맛집과 편의시설에 담은 지도입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지도에는 점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점자 지도를 만든 건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학생들. 시각장애인은 물론 학교 주변 상권도 살리자는 취지로 올 봄부터 대학 점자 제작실의 도움을 받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편의시설에서 많은 장애 학생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더 많은 상권들을 둘러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고민한 결과 점자 지도와 휴대폰으로 점자로 안내된 QR코드를 인식하면 학생들이 발품을 팔아 만든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식당 영업시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도는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나사렛대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음성으로 맛집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점자 지도로 제작하였습니다. 상호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어서 더 많은 이 주위의 맛집과 편의시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지도 500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있는 쌍용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도 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정보화 교육은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스마트폰 활용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아산시청 별관 4층 정보화 교육장에서 실시됩니다. 교육 대상은 노인과 주부, 농어민 등 아산 시민으로 접수는 교육과정 시작 1개월 전에 아산시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아산시청 누리집 또는 아산시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사업은 교육기획과 인력 육성, 식량, 작물, 과수 특작 등 8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42억 9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로 내년 1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3명 중 2명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가 발표한 2020년 말 기준 청년 통계를 보면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거주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33.9%로 가장 많았고 전세 33.7%,
자가 24.2% 순이었습니다. 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에서 300만 원이 33.7%, 300에서 400만 원이 21%, 400에서 500만 원이 1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청년 통계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의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매체 사용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절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되어 생기는 증상입니다. 눈물은 눈을 부드럽게 해주고 살균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눈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며 시리거나 충혈이 되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TV나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영상 매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실내 환경이나 영양 부족,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구 건조증은 보통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눈을 촉촉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TV,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매체의 사용을 줄입니다. 두 번째, 장시간 영상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30분마다 한 번씩 눈을 감거나 편안하게 먼 산을 보면서 눈에 휴식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 컴퓨터를 사용 시 목과 허리를 똑바로 세워 앉아 사용합니다. 장시간 동안 앉거나 누워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의 경우 안구 건조증과 더불어 뒷목이나 어깨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목 주위 근육을 자주 스트레칭해 주시는 것도 안구 건조증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지하철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열입니다. 관자놀이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양 손가락으로 태양열 부위에 작은 원을 그리면서 가볍게 지압해 줍니다. 다음은 풍지열입니다. 목 뒤의 긴장을 풀기 위해 양측 엄지손가락을 활용하여 풍지열 주위를 지압해 주시면 목과 어깨 결림이 풀리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침, 추나 부항 치료 등을 통해 눈 주위의 경혈을 자극하여 기혈의 순환을 돕고 목 뒤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머리 위로 쏠리는 열감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만성화되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피로감을 낮추고 눈 주위의 열기를 가라앉히는 한약 처방을 통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드실 수 있는 차로는 결명자나 국화차가 눈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간화가 왕성한 것을 치료하고 눈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며 변비에도 활용되는 약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국화입니다. 국화는 위로 치밀어 오르는 열기를 식히며 눈을 밝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환절기,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시고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